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자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대충 배우잖아,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런 모형이 밝혀졌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필수 개념 1과 2에서 지금 전자의 발견, 그 다음에 핵의 발견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걸 내가 그냥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까지 그냥 바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은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제 원래 돌턴이라는 애가 있었죠. 자, 돌턴 이분이 뭐라 그랬냐? 돌턴 하면 뭐 떠올라? 원자설 떠오르지? 그치? 아주 과학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면 언젠간 안 쪼개지겠지라는 엄청나게 과학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더 이상 쪼개지지가 않았을 때 그거를 원자라고 하자. 자, 요게 돌턴의 원자설이죠. 너무 과학적이죠. 그죠? 자, 그런데 너무 과학적인 나머지 이제 누가 등장하냐? 톰슨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게 돼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자, 톰슨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저 원자가 실제로 더 쪼개지지 않나? 혹시 뭐가 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톰슨이 뭘 하냐?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음극선에 대해서 잠깐 내가 언급을 하면은 뭐냐? 자, 이렇게 금속판이 있다라고 해볼게. 금속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건전지가 아니라 엄청 고전압, 그냥 완전 개 큰 고전압을 걸어준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뭐가 파박파박 하면서 뭐 이상한 게 충충충 뭐 성 같은 게 튕겨져 나가더래. 뭐 비처럼. 그쵸? 자, 근데 이게 뭐 뭔지 몰랐겠지. 그냥 전압을 세게 걸었더니 뭔 성 같은 게 나가더라. 자,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톰슨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자, 뭐가 파박파박 나가기는 하는데 분명히 뭔가가 나가는 거는 이 금속판에서 나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나가는 애가 입자라고 한다라면은 분명히 이 금속을 구성하는 어떠한 입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파박파박하고 나가는 애들의 성질이 뭔지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톰슨의 음극선 실험입니다. 자, 이 음극선 실험을 이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자, 이렇게 진공관이 있어. 진공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음극선을 쏴. 음극선을 쏘는데 그냥 쏜 게 아니라 안쪽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슝 하고 놔봤대. 뭐 기독교인가 봐. 그죠? 자, 십자가를 슝 하고 놓고 나서 여기다가 음극선을 쐈더니, 슝 하고 쐈더니 어떻게 됐냐? 뒤쪽에 그림자 같은 게 생기더라. 그림자가 생겼대. 자,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말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뭔진 모르겠는데 얘가 직진하긴 했네. 왜?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면 뭐 그림자가 생길 리가 없잖아. 이렇게 이쁘게. 그죠? 그러니까 뭔진 몰라도 얘 직진은 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알아냈어. 그 다음 두 번째. 자, 또 이제 똑같이 진공관 안에다가 음극선을 쏠 건데 이번엔 뭘 했냐면은 바람개비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봤어. 바람개비. 그러고 음극선을 뿅 하고 쐈더니 바람개비가 어떻게 됐냐? 돌았어. 뱅글뱅글 돌더래. 바람개비가 돌았다라는 말은 뭔 소리야? 얘가 뭔진 모르겠는데 질량이 있다라는 거야. 질량이 없는 애가 때려봤자 얘가 돌 리가 없잖아. 질량이 있으니까 때려 맞고 얘가 돌고 있겠지. 그치? 뭔진 몰라도 얘 질량이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이겁니다. 자, 직진하고 질량이 있고 뭐 요까지는 알겠는데 뭐 입자니까 당연히 이렇겠죠.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또 궁금했던 건 이거야. 혹시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을까라는 게 또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위쪽에다가 플러스 극을 걸어주고 아래쪽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걸어줬어. 그쵸?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면 어디로든 휘겠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음극선을 뿅 하고 쐈대. 쐈더니 어떻게 됐대? 플러스 쪽으로 휘었대. 자, 플러스 쪽으로 휘었다라는 말은 뭘 알 수가 있는 거야? 음전하를 띈다. 뭔진 몰라도 여기서 튕겨져 나온 입자는 음전하를 띠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플러스로 휘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자, 직진, 뭐 얘는 필요 없고 질량이 있으면서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분명히 저 원자 안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톰슨이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 거야. 즉,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톰슨은 뭘 발견했어? 전자를 발견을 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톰슨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자, 오케이.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뭐 이런 건 모르겠고, 그치? 이 안에 분명히 뭐가 있어? 전자가 있어. 즉, 마이너스 극을 띠는 어떤 입자가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원자라는 거는 분명히 전기적으로는 중성 맞거든. 그치? 전기적으로는 중성이려면은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2와 더불어서 뭐도 있어야 돼? 플러스도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톰슨은 이런 모형을 주장을 합니다. 자, 원자는 사실은 뭐다? 마이너스를 띤 입자와 플러스를 띤 입자가 뭐다? 그냥 콕콕콕 박혀 있을 거야. 이게 뭐야? 톰슨의 원자 모형이 되는 거야. 그쵸? 뭐 일반적으로 푸딩 모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박씨 모형, 뭐 푸딩 모형. 푸딩에 씨가 박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톰슨이 이렇게 밝혀낸 다음에 누가 나오냐? 러더퍼드라는 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러더퍼드라는 애가 톰슨의 실험을 슉 하고 봤는데 뭐 이건 뭐 실험으로 이걸 다 밝혀낸 거니까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톰슨 말대로 분명히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을 거다. 요거는 실험으로 밝혀낸 거니까 뭐 당연한 거야. 근데 러더퍼드는 이게 궁금했던 거야.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구조가 이러냐 이거지.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 구조를 밝혀내고 싶었어. 그래서 실험을 이제 이런 실험을 설계를 합니다. 얘는 자, 요렇게 이제 슉 하고 들러놓고 이 가운데다가 얇은 금속 박을 설치를 해. 얇은 금속 박.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뭘 쏘냐? 알파 입자라는 거를 쏘게 됩니다. 자, 알파 입자는 별게 아니고요. 요 알파 입자라는 거는 헬륨 원자 핵이야, 그냥. 헬륨 원자 핵. 오케이. 뭐 2+ 쓰겠네. 자, 헬륨 원자 핵을 퐁 하고 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입자가 통과를 하더래. 대부분의 입자가 통과. 자, 대부분 통과한다. 뭔 소리야? 대부분 통과는 빈 공간이 있어야 통과를 할 거 아니야. 그죠? 빈 공간이 있어야 통과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통과한다라는 말은 빈 공간이 분명히 많다라는 거야. 그치? 톰슨처럼 이렇게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빽빽하게 차 있는 구조가 아니라 분명히 뭔가 빈 공간이 많다라는 걸 거라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대부분은 통과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일부 이런 식으로 튕기는 애가 있었어. 때려 맞고 튕기는 애가 있었어. 자, 일부 튕김. 자, 일부가 튕겼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헬륨이 지금 튕긴 거잖아. 얘보다 무거운 어떤 입자가 있다라는 거야. 즉, 질량이 매우 커. 질량이 매우 크면서 빈 공간이 많아야 되니까 크기는 매우 작아. 그치? 그리고 플러스를 튕겨냈으니까 뭔진 몰라도 이 질량이 크고 크기가 작은 애는 아마도 플러스 전하를 띌 거야. 마이너스를 띄었으면 얘가 뭐 가다가 붙어버렸겠지. 그치? 그래서 일부 튕기네라는 걸 가지고 요걸 잡아내는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자, 금속박을 지금 요렇게 놨는데 얇은 금속박을 그거를 확대를 해보면 아마도 플러스 전하를 띠고 매우 크기가 작으면서 질량이 큰 입자가 있을 거고, 그치? 그 주변에서 그냥 전자가 닐리리아 하면서 돌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자, 빈 공간이 많으니까 대부분 통과를 했겠지. 근데 재수없게 얘한테 때려 맞은 애는 이런 식으로 튕겼겠지. 그쵸? 실험 결과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제 이런 원자 모형을 주창을 하게 됩니다. 자, 플러스를 띠는 질량이 크고 크기가 아주 작은 입자가 이렇게 가운데에 박혀 있으면서 그 주변에서 전자가 닐리리아 하면서 놀고 있을 거야. 아마도 원자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원자 모형을 만들게 돼.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 자, 이러고 나서 보어라는 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보어라는 애가 등장을 하는데 얘가 원래는 이제 뭐 재밌는 썰이 있는데
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가 사실은 이제 톰슨 밑으로 한번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톰슨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톰슨이랑 싸웠대요. 뭐 말이 안 통해서 뭐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화나잖아, 그치? 화나가지고 그냥 박차고 나와가지고 러더퍼드 밑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하필이면 스승이 연구하던 게 다 뭐야? 원자 모형이잖아. 그죠? 톰슨도 원자 모형 연구했고 러더퍼드도 원자 모형 연구했고 그러니까 보어도 뭐 당연히 따라서 뭐 원자 모형 연구를 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보어라는 애가 등장을 하는데 얘가 좀 불만이 있었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보면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얘가 이제 물리 되게 좋아합니다. 물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보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서 분명히 인력이 존재를 할 거 아니야? 그치?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 인력이 존재를 하니까 전자가 뭐 요렇게 가고 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간다? 뭐 이건 자명해. 당연히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죠? 근데 지가 뭔데 이렇게 가냐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끌어당기는 힘을 받고 있는데 왜 나가고 그래? 그치? 이 말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슝 하고 낙하를 하다가 다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올라오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쵸? 뭐 어벤져스도 아니고. 자, 그래서 보어가 생각했을 때 저거는 뭐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야. 그죠?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말이 되는데, 그치? 힘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뭔가 이동을 하려면은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저거는 분명히 뭐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그때 때마침, 이제 요걸 또 이제, 뒤에 가면 발머라는 애가 나오게 될 텐데, 발머가 또 이상한 연구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 발머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래. 관에다가 수소기체를 막 이렇게 넣어놨대. 수소기체를 막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가 전압을 파바박 하고 줬대. 엄청나게 고전압을 파바박 하고 줬더니 잠시 후에 여기서 막 이렇게 빛이 나오더래. 그래서 이 빛이 뭘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려고 이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본 거야. 스펙트럼으로. 자, 여기다가 통과를 시키면 빛이 어떻게 돼? 요렇게 퍼지게 되겠지. 그치? 요렇게 퍼지게 되면은 스펙트럼이 슝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서 백열등을 여기다가 통과를 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라데이션으로 슝 하고 나오게 될 거야. 왜? 백열등이라는 거는 모든 색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발머라는 애가 요 빛의 정체가 뭔가 하고 봤더니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뭐 빨간색 나오고 녹색 나오고 파란색 나오고 이렇게 뜬뜬뜬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게 됐어. 그 소식을 이제 보어가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 자, 아마도 자, 뭐 전자 있고 오케이. 원자핵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원자핵이 있는 건 맞아. 그지? 자, 원자핵이 있는 거는 맞는데 전자가 일일이야 지멋대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자는 딱 돌고 있는 궤도가 있을 거야. 돌고 있는 궤도가 있을 것이고 1층에서 이걸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한다라면은 그죠? 1층에서 돌고 있는 전자는 1층만 돌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러더퍼드는 막 1층에서 3층 갔다 3층에서 1층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러는 건데 1층만 돌면은 위치 에너지 보존이 됩니다. 그쵸? 일정한 속도로 돈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가 뭐다? 일단 보존이 되는 거야. 그쵸?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모순은 일단 이렇게 해결을 한 거야. 혹은 2층만 돌고 있는 전자는 뭐다? 2층만 도는 거야. 2층을 돌고 있는 전자는. 아,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발머 실험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 처음에 이제 얘한테 뭐 했다고? 파바박하고 전기를 줬다라 그랬지. 그치? 즉 에너지를 수소기체에 준 거야. 에너지를. 자, 이렇게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전자가 2층에서 4층으로 뛰어버린다라는 거지. 에너지를 준 만큼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증가한다라는 거지. 그쵸? 자, 파바박 준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얘가 빛을 발산을 했다라 그랬잖아. 그래서 에너지를 받고 올라간 전자가 다시금 2층으로 내려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죠? 자, 다시금 내려오는데 내려오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지.
그지? 4층과 2층의 위치 에너지 차이만큼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빛이 방출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선으로 나온 이유는 그럼 뭐냐? 4층과 2층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한 빛도 있고 어떤 전자는 3층으로 뛴 거지. 그래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온 애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을 한 거다. 3층과 2층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방출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발머의 실험까지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이 이렇게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완성이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오비탈 이론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오비탈 이론도 이제 따로 배우게 될 건데 사실은 보어 이론도 문제가 조금 있었어. 문제가 뭐였냐? 자, 보어 이론은 일단은 1층, 2층, 3층, 4층이 있어. 뭐 요거 이제 얼추 맞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얼추 맞는데 보어 이론이 완벽하게 적용이 되려면은 수소기체여야만 했어. 수소기체에는 얘가 완벽하게 적용이 됐었는데 수소기체가 아닌 다른 기체 같은 경우는 요게 그렇게 완벽하게 적용이 되지 않았어. 뭐냐? 자, 1층, 2층, 3층, 4층이 있어 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질소를 보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질소의 전자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다니나 이걸 본 거야. 그치? 그래서 질소를 보니까 뭐 전자를 봤더니 어떤 전자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래. 이 궤도구나. 1층이구나. 그 다음에 어떤 전자는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래. 2층이구나. 근데 이런 게 있었어. 1층, 2층 뭐 이것까지는 됐는데 이상한 에너지 준위가 발견이 된 거야. 3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면 한 2.5층 같은 이상한 에너지 준위가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전자가 어떻게 돌고 있지 하고 보니까 어떤 전자는 이렇게 돌고 있는 애가 있는 거야. 또 어떤 전자는 이렇게 돌고 있네. 또 어떤 전자는 이렇게 돌고 있네. 그럼 이제 아령 모양이라고 하는데 뭐 이상한 궤도로 돌고 있는 애가 발견이 된 거지. 보어 이론이 완벽한 건 아니구나. 수소일 때는 이게 맞는데 다른 원자를 봤더니 이상한 궤도가 발견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비탈 이론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돌턴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뭐 돌턴은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톰슨 모형, 그 다음에 러더퍼드 모형, 그 다음 보어 모형, 그 다음에 오비탈 혹은 뭐 전자구름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이다. 오비탈 이론이 현대 원자 모형이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은 톰슨이랑 러더퍼드 같은 경우는 뭐 계산이나 이런 거 뭐 할 게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다 보니까 원자 모형 어떻게 생겨먹는지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어떤 실험을 했는지 알면 되고 그리고 그 실험 결과 알아낸 입자가 뭔지 알면 됩니다. 그리고 보어 이론이랑 오비탈 이론 같은 경우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뭐 한 3, 4회 이후 그때쯤 보어랑 오비탈을 따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거 뭐 알아낸 거야? 원자핵, 그지? 원자핵이 있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자, 이를 토대로 민수가 가설을 세운 후 수행한 실험이다 라고 했네요. 그죠? 자, 러더퍼드 실험 결과 쭉 나와 있는데 우린 이미 결과는 압니다. 그죠? 근데 민수의 가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얘가 지금 뭔 짓을 했냐면은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사용한 금박 대신에 알루미늄 박으로 실험하였더니 그랬어. 그쵸? 경로가 휘거나 튕겨나온 알파 입자 수가 감소했답니다. 자, 금박 대신에 알루미늄 박으로 했대. 그죠? 그러니까 금과 알루미늄의 차이가 아마 가설의 핵심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바로 한번 보기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모든 원자에는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다라 그랬는데 이거랑 뭐 러더퍼드 실험이랑은 아예 관계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1번은 일단 틀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자에서 전자의 위치는 확률적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라 그랬는데 요게 오비탈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전자의 위치는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오비탈이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허용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라 그랬는데 원자핵 주변에 허용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이건 보어죠. 러더퍼드랑은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지? 그 다음에 4번
경로가 휘거나 튕겨나온 입자, 알파 입자의 수는 원자핵의 전하량에 따라 달라진다. 자, 보니까 실험 설계 자체를 지금 금으로 했다가 알루미늄으로 하면서 두 차이를 비교를 한 거잖아. 두 개는 지금 어때?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가설로 옳은 질문이 되겠네요. 아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쵸?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자에서 음전하를 띤 전자는 퍼져 있는 양전하 구름에 무질서하게 분포한다 라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뭐야? 오비탈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죠? 어쨌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러더포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나타냈다 라고 했네요. 그죠? 이 실험으로 발견한 것은 뭐 엄청 쉽네요. 그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발견한 것은 뭐다? 원자 핵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이 어떻게 이런 모양이다 라고 밝혀졌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